부실 자산의 폭발, 글로벌 대파산 덮친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한번 보시지요. 전 세계 투기 등급 기업의 채무 불이행률입니다. 이게 무디스가 발표한 거거든요. 3.8%입니다. 3.8%면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채무 불이행이 3.8%가 일어난다는 것은 기업들이 줄줄이 망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당장 미국만 하더라도요 대형 기업이 올해 들어서만 120개 이상이 파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120개 이상이 미국에서만 말입니다. 3.8%인데 그러면 글로벌하게는 얼마나 많이 파산을 했을까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는요 대형 기업이 지금 줄줄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당장 중국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헝다가 무너졌죠. 완다가 무너질 가능성 크죠. 비구이 위안 무너졌죠. 예, 지금 중저 그룹도 위험하다고 그래요. 중저 그룹. 중저 그룹이면 이게 그룹이라는 말을 달 때는요. 최소한 계열사가 1000개 정도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가면 갈수록 줄줄이 무너질 가능성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예. 문제는 이게 추세선으로 보면 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속도입니다. 왜 무섭냐? 내년에는요 전망하기를 무디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5.1%입니다. 이것도 전망입니다. 전망. 문제는요 전망이 5.1%지 실제가 5.1%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무디스도 말입니다. 지금처럼 간다 하면 내년에 2008년에서 2009년 13.7%가 됐던 것처럼 글로벌 금융 위기 때처럼 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것은 어째 보면 말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예, 글로벌 금융 위기 때만큼 많은 파산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예상하는 건가요? 무디스가 이렇게 예측했어요. 무디스가 이렇게 예측했다는 것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까지야 5.1%라고 하지만 예, 투기 등급 기업이 점점 늘어나고요. 이들의 채무 불이행은 점점 커져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 터진다. 그러면 여러분 글로벌 대파산이 덮친다. 이 말이 틀리지 않는 말이죠.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말입니다. 실제로 채무 불이행이니까 이게 갚은 것을 못 갚는다는 뜻이잖아요.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까요? 지금 전 세계 규모가 5,900억 달러입니다. 엄청나죠? 5,900억 달러면. 예, 특히 부동산에는요 1,683억 달러. 지금 부동산이 만약에 침체하면 전 세계 부실채권은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예, 부실채권이나 대출 전체가 말입니다. 게다가 통신은 627억 달러, 예, 헬스케어나 제약은 626억 달러,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는요 355억 달러입니다. 소매도 326억 달러입니다. 기타가 2282억 달러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충격이 1683억 달러니까 이게 터지면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금액 전체 금액 5,900억 달러라는 금액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조금 작기는 하지만 지금 닮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돈으로는 747조 3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예, 앞으로 더 확장될 가능성도 크고요. 코로나19의 위기 때처럼 지금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비율도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글로벌 대파산의 어떤 징후가 굉장히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요. 이미 무디스는요. 또 블룸버그 통신은요. 지금 글로벌 대파산이 시작됐다 이렇게도 평가를 합니다. 왜 그렇게 평가하나 하면 말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미국의 사무실 공실률이 2023년 1분기가 19%다. 지금까지 역대 최고치가 1991년 저축 대부조합 사태가 터졌을 때가 19.3%인데 그때만큼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지금까지 분석은요. 사무실 공실률이 이렇게까지 늘어난 것은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말입니다. 재택근무가 많아졌잖아요. 재택근무 때문에 사무실 공실률이 많아졌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분석했는데 무디스는 지금 다르게 분석한다는 뜻이에요. 회사들이 많이 파산을 했기 때문에 사무실이 그만큼 덜 필요해서 이게 사무실 공실률이 줄어들었다. 지금 무디스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것은 어째 보면 말입니다. 사실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까지 분석과는 판이하게 다르죠. 이것은 어쩌면요. 글로벌 대파산이 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S&P 글로벌 자료에 따르면 말입니다. 2021년 미국입니다. 하이힐드 채권이나 레버리지론 이게 다 부실에 가까운 위험 자산이거든요. 이게 2021년 기준으로 3조 달러라고 합니다. 2008년에 2배 이상 커졌대요. 2배 이상. 2배 이상 커졌다는 것은 터지면 정신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지금 정커본드 이거는 뭐 투기 채권이라고 이야기할 만하죠. 정커본드 판매가 2021년에만 40% 이상 증가했다. 40%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그만큼 충격이 굉장히 크고요. 회사의 부실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말입니다. 중국의 예를 아주 지독하게 들었습니다. 중국의 부채 비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기업 부채 비율이 지금 2022년 기준으로 보면 158.3%다. 2021년에 167%보다는 작아졌지만 158.3%도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선진국의 비율은 9.4%밖에 안 되고요. 신흥국의 비율도 106.7%밖에 안 되는데 중국은 부채 비율이 158.3%다. 이것은 말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중국은 부동산의 위기 때문에 기업들이 줄줄이 망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게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줄줄이 망할 수밖에 없다. 무디스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일단 글로벌 대파산의 중심은요. 기본적으로 중국이다. 중국에서 시작이 된 글로벌 기업의 대파산은 유럽으로 확장이 되고요. 또 미국으로까지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전 세계에 기업 위기가 온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요.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지금 중국의 파산이 결국은 유럽의 파산, 미국의 파산으로 세계 3대 시장이 줄줄이 파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 추이를 한번 보시면 말입니다. 이게 진짜 나빠요. 진짜 나쁩니다. 당장 말입니다. 2020년 박스 안에 쳐진 게 2020년입니다. 이때는 말입니다. 3월에 마이너스 6.7%, 4월에 마이너스 4.4%, 그리고 5월에는 플러스 2.8%로 선행경기 지수가 좋아졌어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2022년을 보세요. 2022년 1월부터
마이너스 0.3%까지 올라가더니 3월에는 플러스 0.3% 뭔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4월부터 지금 올 7월까지 1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경기 선행 지수는요. 7개월 앞의 경기를 예상해 주는 지표예요. 7개월 앞의 경기를. 지금 16개월 연속 하락이라는 것은 지금도 경기가 나쁘지만 앞으로도 계속 나빠진다는 건가요? 물론 2016년은 기준이 100이에요. 지금 2023년 7월 기준으로 보면 104가 넘으니까 뭐 걱정할 거는 없다 이야기하지만 전월 기준으로 해서 계속 떨어지는 모양새는 경기가 계속 나빠지는다는 모양새니까 거기에 대한 충격파가 올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기가 좋아질 확률도 있겠죠. 그러나 지표로 보면 말입니다. 지금 글로벌 대파산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 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투자는요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 글로벌 대파산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미 파산의 시작점은 시작이 됐고요. 이게 그야말로 무더기로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터질까 봐 지금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충격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여러분 경기는요 너무 쉽게 우리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되지만 지표로 봐서는요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진짜 어느 때보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표를 찾을 때마다 좋은 지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세계 경제가 지금 불안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